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도 듣고 왔고요. 오늘도 냉장과 열정 사이에 권창욱 성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성우님? 지금까지 봤던 어떤 애정과 사랑에 관한 영화 중에 네. 가장 여과 없이 보여주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어떤 에로틱한 의미가 아니고 네. 예, 어떤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다가 권태기를 겪고 뭔가 또 있다가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감정 정리까지 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줬어요. 여과 없이.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 좀 지극히 현실적인 영화다 이런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보고 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표현을 적나라하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도 좀 그쵸? 반응이 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소녀님이 당시 싱글이었던 저와 제 단짝 친구는 이 영화를 보고 그래 사랑 따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왔는데 그것도 몰래 눈물을 닦으면서 커플이었던 친구는 영화가 뭐 이따위야 하고 욕하면서 나왔다고 하네요. 했는데 이거 좀 연애 중이신 분들은 보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연애 중이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예요. 예, 나중에는 어느 순간 저런 파국을 맞게 될 거라는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괜히 보고 나서도 찝찝할 수 있으니까 연애 중이신 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고 나서 저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이 영화 속에 드러났던 사랑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의학적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900일이라고 하면 한 3년쯤? 3년 좀 못되게? 3년 채 안 되죠. 예. 이게 30개월? 30개월 정도인데 그게 어떤 의학적으로 사랑을 끌어가는 그 화학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페로몬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의 유효기간 내성 생기기 전까지? 그런 의미인가요? 예, 의학적 사랑의 봐요. 유효기간은 900일이다. 좀 과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유효기간이 9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커플에게 좀 나타났던 유효기간까지는 아니었어도 좀 어쨌든 사랑도 끝나긴 끝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네, 그 남자 주인공의 대사처럼 오늘 또 성우님이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이 아주 명대사로 남아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할 수도 있는 게 과학적 증거로는 900일이라. 네, 그래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900일? 근데 맞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쯤 돼서 커플들이 헤어지거나 혹은 더 사랑해서 깊게 사귀거나 하거든요. 기점이죠, 일종. 네, 맞아요. 일종의 분기점 같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그 길로 헤어지고 마느냐. 그 길로 헤어진다면 이 영화의 커플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감정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전. 어떤 녹음물들을 녹음해놓은 그 레코딩해놓은 자료들을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유지태 그러니까 상우가 마지막 그걸 정리를 하다가 어디에 녹음된 그 은수의 콧노래 소리를 듣게 되죠. 레코더 안에서. 네. 그걸 마지막에 들판에 가서 마이크로 들판의 소리를 녹음하는데 써버려요. 제가 봤을 땐 마지막 감정 정리 같아요.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는. 맞아요. 사랑을 하고 사랑이 끝난다면 감정 정리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지. 예.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 정리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 주인공이었던 그 아리따운 이영애가 예. 그냥 자기를 찾아온 유지태 상우에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저 남자 누구야 하고 물었을 때 아는 동생이라고 말을 해요. 전 그 장면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거기서는 뭐 우리 둘이 사귀는 거 알려지면 자기가 잘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둘러댔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글쎄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그냥 상대편 제가 남자 상우였다면 엄청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게 그냥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 사귀는 걸 말을 못해? 라는 생각.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 관계 무슨 관계야? 라고 되묻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시죠, 우리 성우님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 분들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라더라도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 여자친구의 어머니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 누구니? 하고 엄마가 물었을 때 그냥 학교에 아는 동생 이라든지 친구라고 말해서 막 속상했던 기억 이런 거 없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대방이 분명히 여자친구 우리 나 관계를 사귀고 있는 줄 확실하게 얘기를 알았는데. 하지 않고 둘러대는 바람에 맞아요. 상처받은 기억은 없는지. 예, 그런. 맞아요. 그런 경험 있을 법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드라마였지? 응답하라 1997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참.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 나왔는데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는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누구니? 하고 말했을 때 그냥 친구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분 상하죠. 그래서 막 좀 난리가 상하죠? 났었던 장면. 예. 네, 기분 상하는 걸 떠나서 완전 난리가 나겠죠. 와. 난 너에게 뭐니? 막 이러면서. 근데 서로를 생각한다면은 확실하게 관계를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될 텐데 또 말하지 그런 못하는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지 못하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회사에서 잘리면 그쵸. 회사에서 잘릴 정도의 그러니까 연애하면 회사에서 잘릴 정도면 모를까. 근데 사내 연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숨기겠다. 그쵸? 숨겨야죠. 숨기겠다. 굉장히 힘든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내 연애에 특히나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근데 왜 금지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금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회사는 결혼을 하면 만약에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한 명이 100% 그만둬야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건설 쪽 회사인데 좀 그런 규율이 이상하네. 센가 봐요. 그게 규율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뭐 자금 능률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게요. 이유가 뭘까요? 시간 설마 일하는 시간에 연애질 할까봐? 아니 대놓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하는 시간에 연애질 할까봐? 네? 아니 그 개인 사생활까지 회사가 침해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 정도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우리 성우님이 회사를 차리시면은 그런 거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주 나오셔서 이렇게 버럭버럭 이런 얘기들에 네. 저 같으면 그런 조항 안 만듭니다. 제가 사주면. 네. 또 이렇게 사장이 된다면 우리 성우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알게 됐네요. 아무튼 기분이 나쁜 얘기일 것 같은데 서로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자존심 상했던 기억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말씀들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또 이 영화에서 네. 하나 딱 알 수 있었던 게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바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상우 쪽이 상당히 매달리는 느낌으로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만큼 사랑을 해보지 않았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했던 마음으로 다가간 걸 수 있는데 이영애 씨가 연기를 했었던 은수 같은 경우에는 은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보면은 거기 웨딩 사진 우연히 웨딩 사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기 굉장히 아픔이 있는 때문에 여자예요. 더 현실적이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를 좀 꺼려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 네,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어디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하는 대사 중에 뭐 김치 얘기하다가 혹시 김치 담을 줄 알아? 얘기하니까 은수가 김치 자기도 담글 줄 안다. 이렇게 못 담글 것 같아 얘기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도 하고 상우가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은 적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그런 자기 가족사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우는 자기 가족사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자랑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꺼낸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래. 이 얘기는 결혼 상대로까지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여자라면 더욱더 부담이 되죠. 그 순간 솔직하게 실토해버린 거예요. 나 김치 못 담어 라고. 간접적인 거절 표시일 수도 있는데 상호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내가 담아줄게라고. 뭔가 영화 평론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네. 나는 10발걸음을 다가갔는데 상대는 아직 한두 걸음밖에 안 다가왔을 때 10발걸음 다가간 그 사람은 난 이만큼 줬는데 똑같이 10걸음을 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몰라요, 근데. 절대 몰라요. 그 순간에 절대 주기만 몰라요. 한다고 생각할까요? 주기만 한다 이렇게 애초에 더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해 타산 따질 줄 모르게 돼요. 이해 타산 따지지 못하게 돼요. 그 순간에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싶고 이렇게 되는 약자다라는 말은 공감하시는 거네요? 공감하죠. 그렇죠. 하긴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늘 뭐 연락이 오지 않는지 영화 속에서도 보면 핸드폰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그게 될 테고. 네, 핸드폰 컬러링 막 바꾸다가 벨소리 바꾸다가 막 집어 던지고. 성우님들 이렇게 핸드폰 붙잡고 계신 경험 있나요? 그러면 외웠겠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사귀자고 하기 전 단계쯤에 이렇게 막 붙잡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경험이 있긴 있으시군요. 핸드폰 붙잡은 경험. 물론 경험이 있었죠. 대체 언제 연락이 올까 하고. 예. 뭐 소개팅 같은 건 있었죠. 왜? 아니요. 소개팅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소개팅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어쩌다가 사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때도 한참 그렇게 연애 관계가 있긴 했는데 근데 좀 얼마 못 가 헤어졌죠. 예, 서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때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때도 감정이 그렇죠. 언제 오나 연락이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도 사실 그런 적도 있어요. 대체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핸드폰 붙들고 있다가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안 되고 먼저 전화할까 어떨까 먼저 연락할까 어떨까 했는데 나중에 와서야 연락이 왔어요. 집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럼 뭐 기간이 길지 않겠네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지 연애 초기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괜히 조바심 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하긴 그래요.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앞선다면은 그렇게 네,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면 이해 타산은 저 멀리 도망가게 돼요. 맞아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야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 시즌파파님은 저희가 좀 처음에 얘기했던 네. 아는 동생과 관련한 얘기신 것 같아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완전하지 않을 때 일단은 그러는 것 같다고. 네. 저도 아내랑 연애 초기에 아내가 친구에게 절 소개할 때 남친이 아니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감정은 뭐랄까 실망, 좌절, 상심. 물론 그걸 이겨내서 결혼에 이르렀지만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확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또 마음에 심어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쌀 때 사랑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긴 그래요. 이게 어린 게 아니라 결혼 정년기라고도 표현하죠. 그때쯤 가면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남자친구야 라고 말한다면은 진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게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회에서 분위기가 누군가가 사귀었다 혹은 헤어졌다 뭐 이런 게 낙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찍혀버리면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는 그런 사귀다 헤어진 게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연예인들 보시면은 공개 연애를 안 하잖아요. 공개 연애를 했을 때 뭔가 찍혔던 낙인 같은 것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직장 동료에게나 뭐 이 사람 내 남자친구야라고 자신 있게 못 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오지랖이라고요. 개인적 영역이에요. 그 연애라는 거는 뭐 또 버럭한다는 말씀 하실까봐 좀 낮춰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개인적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랑 사귀었대 헤어졌대 물론 관심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거의 뭐 활동이 힘들게 예를 들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활동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압박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오지랖이에요. 사람이 뭘 하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배를 타고 하늘을 날건 뭔 상관입니까? 둘의 관계를 철저히 그 연애라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는 철저히 그 두 사람만의 관계, 두 사람만의 그걸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철저한 개인주의자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덕님은 의도적으로 밀당할 때 약간 그러기도 한다고. 일부러. 소개를 안 한다. 너무 심하다, 밀당이. 아이고, 이건 밀당하다가 줄 끊어집니다, 이러다가. 그러게요. 줄 끊어져. 영원히 놓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맞아요. 진짜 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건 너무, 하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밀당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상처받고, 진짜. 그냥 멀리 가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아휴. 진짜로 밀당에 이걸 이용하면 정말 위험해요. 슬플 것 같아요. 분명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낚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걸리는 맞아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러고 나서. 맞아요. 밀고 당기기. 참 어렵지만, 또 상처도 받지만, 네. 그렇지만 또 걸려버리는 밀고 당기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순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마 그 남자 주인공의 경우, 상우의 경우 아마 그게 처음 해본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맞아요. 정도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 연애가 처음이었다라든지. 아마도 첫 연애를 한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첫 연애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만큼 상처를 받은 만큼 많이 성장할까요? 전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그런 것도 있죠. 별사나이님께서 맞아요. 이 얘기 CC 2번 했었거든요. 동기, 선후, 선배, 후배가 아직도 얘기합니다. 공개 연애는 힘든 겁니다. 라고 했었네요. 공개 연애는? 우리 사우님처럼 남의 일 난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적어도 결혼 정년기가 돼서는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이 여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아는 사람, 아는 동생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슬픕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사겨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래요. 저 분위기가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있다고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사겨라고 하면은 나중에 헤어졌다 이 얘기하면은 왜 어째서 뭔 일 있었는데라고 온갖 질문이 꼬리를 물고 무슨 줄줄 비엔나 끌려오듯이 몰려오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헤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자꾸 물어봐요. 또 영화에서 보면 저는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네. 버스와 이게 기억나시죠?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알았을 거예요. 버스와 떠난 여자는 다시 붙잡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그쵸? 버스와 여자는 떠나면 다시 붙잡지 않는다. 맞아요. 할머니가 순간 정신이 돌아오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홍색 있잖아요. 연분홍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딱 차려입으시고 옛날에 나들이 나가시던 그 차림 그대로 나가셔서 그대로 불기의 되셨죠.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역시 할머니들이 영화 속에서 조언자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번에 봤던 라붐도 그렇고. 네, 영화를 분석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좀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사랑에 대한 조언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해줬던 조언 같은 거, 그것도 사랑에 대한 조언 같은 거 없는지 괜히 궁금해지네요. 이 말은 명언이었어요. 저의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요. 네. 그냥 둘이 좋으면 된 거지라는 기본적인 그거를 깔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말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건 마찬가지고 단지 제가 사귀는 사람이 나중에 결혼까지 가려면 좀 생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 어머니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조언보다는 좀 네.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시생님께서 오늘 빼빼로 데이요 참 맞아요. 가래떡도 드시고 빼빼로도 드시고 또 네. 농업인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저도 개인주의자라서 다 혼자 해결한다고 어쨌든 빼빼로 못 드신 분 드시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예. 사진이라도 참 감사합니다. 네. 2.5님께서 성우님 말이 맞긴 합니다만 오래 사귄 커플이 깨지면 그 커플로 인해 연결됐던 수많은 교집합 친구들에게는 민폐가 되는 건 사실이죠. 두 사람 때문에 그들끼리 만남도 제약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CC 부분이 같은 있겠죠. 경우에는 예. 그렇죠. 서로 이어지고 이렇게 서로 예를 들어서 자기 사귀던 여자의
그 수많은 그 동성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 그룹에서 그 남자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쁜 그쵸? 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여자의 경우는 뭐 그 주변 남자들하고는 그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헤어진 남자는 그 여자들 그룹에서 친구들 그룹 사이에서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1번 나쁜 놈이 되는 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이 정말 교집합이 컸을 때 모임을 그게-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예. 나랑 사귀었던 그 애가 심각하게 나올까 안 깨지는 거죠, 나올까. 그게.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올라왔던 사연이었는데 네. 헤어진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친구의 결혼식이었나요?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마주쳤다 그랬죠. 그쵸. 차를 같이 탔다 그랬죠. 으아. 예, 맞아요. 예, 차까지 같이 타서 거기까지 이렇게 그 길이 완전, 구말리였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목이 막 마르고 계속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런 무슨 경험들 말을 해야지. 때문에. 예, 입도 안 떨어지고.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다고 저희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써주셨던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우리 안경 꼈다님께서 커플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있는 직원들은 부하 직원을 부하 직원으로 부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플이 커플이- 상사가 커플 사이에 이렇게 끼고 막 끼어들고 이러는 거야? 어떤 그러게요. 얘기죠? 그러게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게요.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있는 직원들은 상사 외 그러게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로 써주신 말씀인지. 그러게요. 예. 신감자 서우연님께서는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쯤 사내 연애하면 되겠네요. 사내연이 금지라는 그런 조항을 내걸고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요. 그게 사실 근데 별로 사기 진작에 도움 안 됩니다. 별사나이님은 사내 커플은 둘만 비밀이지 다들 눈치채야죠. 사람들이 맞아요. 찰 수 얼마나 촉이 있어. 좋은데요. 맞아요. 이런 또 남의 이야기엔 또 촉이 좋다니까요. 그렇죠. 자기 연애는 정작 헤매면서 맞아요. 남의 연애는 굉장히 그죠. 맞아요. 진짜 남의 연애는 그렇더라니까요.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밥 먹으러 나가면서 갑자기 비가 와요. 네. 근데 직원들 5명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우산을 3개밖에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쓰고 사귀는 사람은 꼭 우산 같이 쓰고 한다니까요. 맞아요. 이런 거에 들켜요. 이런 작은 맞아요. 거에서. 거기서 다 눈치채는. 아이고 둘이 사귀네. 뭔가 조짐이 있네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 데서 눈치챈다니까요. 네. 우리 낙장불편님은 왜 그런데 첫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 걸까요? 아직도 가끔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첫사랑일 경우에,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경우에, 아픈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첫사랑으로 인해 받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원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순수했던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조건 없이. 네. 그랬던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가장 뭘 모를 때, 그러니까 적어도 세파에 조금도 찌들지 않았을 때, 그때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 그때의 사랑이니까 더 오래 남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사랑은. 네. 짝사랑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기 소녀님께서 아까 그 말씀에 그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낀 직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해설을 해주셨네요. 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커플일 경우 그 사이에 낀 직원들이 상사의 연인인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정답입니다. 이것도 예, 참 이제야 깨달았네요. 이론적으로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겠지만 저도 같은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심리적으로 예,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상사 욕하다가 부하 직원, 자기 직원들이 상사 욕하다가 그 상사와 커플인 부하 직원한테 만약 귀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단체로 잘못하면 심할서 쓸 수도 있어요. 소잡사님은 예전에 자취방 주인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셨대요. 네. 좀 씻고 다니라고. 왜냐면 그래 여자애들이 방에도 놀러오고 하지라고 그러셨다고.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 안 씻고 다니면 얼마나 안 씻었으면 우리 할머니가 씻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 자취방 주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과거가 나오나요? 꼬부기 아빠님은 전 색시 모르게 내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해서 그럼 내일부터 내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 여자분도 이미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있었네요. 네. 밑에 소녀님이 답글 다신 게 서동과 선화공주 얘기 딱 그 얘기. 그러니까 딱이네요. 와. 야,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한다. 맞아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미인을 얻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우리 꼬부기 아빠님 아주 용기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영화에서는 찾아가요, 계속. 그쵸.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헤어진 거를. 계속 찾아가서 그 여자 주위에서, 은수 주위에서 맴도는 은수 주위에서 맴도는 그 상우. 심지어 어느새 친하게 된 택시기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상우야, 그 여자 잊어. 라고. 그러니까요. 네, 편의점 앞에서. 아니, 말로는 잊으라고 하는 걸. 그래서 말로는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고 한참 침묵하다가 헤어지자 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찾아오면 진짜 스토커라니까요. 요즘엔 특히 더.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네,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이미 떠났는데, 이 남자는 자기를 못 잊고, 남자 입장에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건데 여자 입장에선 무서운 거죠. 무섭죠. 근데 왜 헤어졌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아까 좀 표현한 대로 나는 2걸음밖에 사랑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0걸음씩이나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미련이 팔만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다가왔던 거리만큼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거리만큼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좀 주변에 집착했던 친구들 알고 있으세요? 저 있어요. 예. 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 여자애였어요. 걔가. 예. 남자애랑 사귀게 됐죠. 근데 그 남자애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냥 헤어졌는데 그 남자애가 군대 가서 컴퓨터 쪽 과였거든요. 컴퓨터요? 네, 그 여자애 예전에 자주 하던 싸이월드 있잖아요. 싸이 미니홈 피머 이런 거요?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해가지고 걔 비밀번호 알아내고 막 사진첩 보고 막 이런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넘어서서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도 넘어갔어요. 해킹까지 할 정도면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고 정말 무섭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사생활 힘들게 만들고 이러는 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한때 좋아했던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한때 좋아했던 나랑 함께 내가 사귀었었던 남자애라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나쁘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놈. 맞아요. 네. 이 친구인 저에게까지 욕을 얻어먹었던 얼굴만 봤던 친구였는데 네. 그런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헤어지면 마음의 정리가 안 되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정리 안 된 마음을 혼자서 갖고 계시고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풀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과는 관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죠. 쫓아다녀요. 미쳤다고. 네. 여자가 반대로 집 앞에서 찾아오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자가 집 앞으로 찾아오고요? 네, 막 계속 기다리고.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저 여자인 입장에서 무서울 것 같고, 남자인 입장에서 힘들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차마 버릴 수 없는 미련들이 다 남아있는데, 정리하기 힘든 한 구석에 몰아놓은 그 미련들이 남아있는데, 그 미련의 당사자가 앞에 와서 계속 이러고 있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자꾸 내 눈앞에 보이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좀 쿨하지 못하게 헤어지더라도
정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걸로. 정리는 네.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힘을 좀 빌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과는 자꾸 그렇게 예, 관계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약간 술도 빌려도 괜찮겠죠? 그 기분으로 술 마셨다가는 아유 안 지나요? 큰일 나요 진짜. 젊은 유월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해주셨다고 했는데, 잘 지내셨죠? 그리고 풀꽃님께서 계속 방송도 듣다가 오늘 조합원 가입했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얘기해주시네요. 두림백돌이님께서 그건 범죄 아닌가요? 스토커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착하게 생겼고, 저도 얼굴을 봤거든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었어요. 네. 되게 순하게 생겼고, 막 그랬는데, 돌변해가지고 친구 홈피를 해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얌전한 사람이 돌변하면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예. 시에스타님께서 제가 아는 대학 후배 만나는 여자마다 죽을 듯이 사랑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집착하면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옆에서 보면 정말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여자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여자들과 끝날 때쯤엔 여자 부모님에게 경고를 듣는 방식으로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나중엔 이별을 막자고 자살 시도까지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건. 와,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까지 그렇게 이별을 막으려 합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병적으로 집착을 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진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좋고 옆에 누군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나한테 누가 있다, 나한테 애인이 있다. 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게 누군지는 상관없는 그런 지독하게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와,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듯이 사랑한다는 게, 죽을 듯이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좋은 얘기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죠. 놔줄 줄도 알아요. 그 사람한테 헌신적인 게 아니고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맞아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예.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이걸 서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건 집착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기주의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사랑할 때는 놓아줄 줄도 아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전 놓아줄 줄 아는 거라는 게 하긴 그렇게 내 속 안에 뭐라고 하죠? 놓아줄 줄 안다는 거. 내 경계 안에만 두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소접사님께서 그래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가 네고 내가 내죠. 라고 하셨네요. 그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저도 그 하나의 인격체만큼 많은 부분을 공유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그 개인의 인격만큼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큐브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이고 일방통행만 하는 사랑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착각한 거다. 네. 사랑은 배려다. 배려. 라고 해주셨네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원하는지. 그럼 이별에 대처하는 좀 현명한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 주인공인 우리 상우는 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막 찾아갔잖아요. 끔찍하게 방황하죠.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는 나 사실 며칠 뒤에 너랑 헤어질 거야 예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아르센 루팡도 아니고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명한 어떤 자세? 식으로 그 현명한 이별이라는 거. 근데 제가 지금은 세상에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이. 네. 그 친구가 싸이 미니홈피에 걸어놨던 글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아마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나 봐요.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re's no way to gentle break up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질 때 부드럽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헤어지고 나면은 정말
아마 세상 모든 괴로움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네. 그렇게나 사랑하던 사람이 옆에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순간이. 네. 그 헤어지면은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야 개인 차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순간 현명하게 헤어진다? 힘들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 네,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드럽게 헤어지고 그런 건 없겠죠. 헤어짐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헤어지면 상처가 남게 되는 거니까요. 네. 제익님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생각해보면 스토커 같은 말인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면 계속 대시를 하지만 10번 찍어보면 결국 여자는 나무가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예. 이건 연애만큼은 통용되지 않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은. 그러게요. 네. 서태진님께서 보통 여자의 집착이 심한 남자들은 마더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라고 해주시네요.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서 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집착 증세는 특히 자라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고. 마더 컴플렉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대신처럼 생각하니까. 그 어렸을 적에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만 온전히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가을거지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헤어졌어요. 남자는 헤어지자마자 거의 곧바로 서울로 일자리를 얻어갔습니다.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는 주말에 기차 시간을 알아서 역에서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여자가 기다렸어요. 그러자 남자는 이제 시간도 랜덤으로, 교통수단도 랜덤으로. 무섭네요. 무서워요, 이거. 무섭습니다. 어쨌든 현명하게 헤어지는 법은 없더라도, 네. 그리고 헤어질 때 분명 상처를 받더라도, 네. 헤어지고 나서는 헤어진 후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헤어진 후에는 현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서로를 보내줄 줄 알고 잊어줄 줄 알고 이런 겁니다. 미련이라는 단어가 오늘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날이 없네요. 그만큼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름답게 포장된 장면들이 아니라 물론 당시에 그 유지태, 이영애 한참 아름다울 시절의 그 두 사람인데 맞아요. 예, 한참 젊은 시절의 그 두 사람의 모습인데 물론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질 만한 그 남녀죠. 물론 그런 아주 판타지 같은 남녀긴 하지만 그 이별이나 사랑이나 그 과정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커플들이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영화가 저래라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현실 부정하는 거죠. 맞아요. 뭐 이래 영화가. 뭐 영화가 뭐 이래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별사나이님께서 진짜 나무 도끼를 10번 찍어보세요. 원래 안 넘어갑니다. 속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시즌파파님께서 이별의 시기는 서로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사랑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별은 말하지 않아도 직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시에스타님께서 남겨주신 글이 절절하게 사랑했다면 절절하게 헤어지는 게 당연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전 헤어짐을 통보한 후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운 적도 내가 아픈데 남의 눈이 뭔 상관이랴. 좀 후련했습니다라고. 그럼 본인이 헤어짐을 통보하신 건지 아니면 통보 받으신 건지? 근데 통보하든 통보받든 헤어졌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슬퍼하셨다면 그만큼 진짜 제대로 된 사랑? 엄청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 헤어짐을 통보하는 그 순간에 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곁에서 떠나고. 어쨌든 사랑 자체가 깨진 상황에 자기가 했던 사랑 자체가 깨진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슬픈 순간이겠어요. 사랑 후에 오는 게 슬픔이더라도 그 슬픔이 오는 게 정말 제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그 슬픔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즐기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해본다면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도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아픔이 오더라도 봄날은 간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저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해야 나중에 오는 이별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미련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거든요. 내가 더 못해줬는데, 뭔가 못 받았는데, 못해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을 테니까. 예. 성우님과 얘기 나눠봤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우님. 10시 5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도
사랑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었어요. 감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우님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분들 닉네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저도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I Have a Dream, 아바의 노래 띄워드릴게요.